학교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교사의 변화로부터 와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우선 교사들의 수업 방식, 시대에 맞는 수업 방식을 위해서 어떻게 이분들을 변화시킬 것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들한테 필요한 그런 많은 연수라든가 이런 것이 이쪽에 집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연수는 기본적으로 승진을 위한 그런 연수라든가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떻게 미래 세대들한테 필요한 그런 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교수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바꾸는 영역에 있어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교수는 이제 멘토 역할이나 코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토론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영역을 우선 교사들로부터 변화가 오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대는 빨리 변했는데 우리 학교의 영역은 아직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지금 혼란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교사들에 대한 시간을 주고 또 교사들이 그런 영역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 경비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맡아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미래교육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혁신적으로 시도하는 지자체가 사실 경기도 교육청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하이러닝의 위상을 선생님의 똑똑한 수업 파트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지금 현재 약 2,500여 개의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이러닝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통합학습창과 클래스보드를 통해서 구현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가장 위 넘어가고 하이러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유연합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연하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되게 유용한 게이미피케이션 도구가 있어요. 뭐 카우시든 뭐 퀴즈레든. 자, 이거를 모든 수업 상황에 계속 쓸 수 없죠.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랑 게임을 좀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할 때 쓰는 거고요. 패들릿 모든 수업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쓰지 못하죠. 왜? 되게 유용한 도구인데 걔는 이제 붙이고 댓글 달고 이런 기능이니까 기능이 픽스되어 있는 애들은요 유연하지가 않아요. 제가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수업 설계할 때 집어넣고 제 속을 좀 수정 보완하고, 약간 옷이 있고요 제가 있으면 제가 옷에 맞추는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하이러닝은요 약간 반대예요.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이러닝이 저한테 맞춰줍니다. Very well served in the program tomorrow. 교육은 개인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국가 사회 또 인류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 환경이 AI 기술 발전으로 상징되는 지구적 위기와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교육의 새로운 과제와 책임을 요구하고도 있습니다. 교육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미래 교육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그런 감각이 대학 총장 출신들 그런 감각이 좀 뛰어나다. 뭐 또 그런 거 관련돼 있어서 우리 후보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청장을 할 때 같이 그 임기가 겹쳤던 분들 중에 임태희 현 경기교육감님이 계시고 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부산대 총장을 역임한 차정인 그 위원장이 있어요. 이분들하고 늘 소통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현재 고등교육에 올라오기 전까지의 교육을 정상화시킬 것인가. 저희들이 늘 얘기했던 것은 우리 17개 교육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무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물론 총장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대학 입시 교육에 대한 개혁입니다. 대학이 지금처럼 그렇게 서열화되어 있는 이 체계가 깨지지 않고는 저희가 추구하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가 중학교까지는 가능한데 고등학교 와서는 완전히 또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고등학교까지 만들어진 그런 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재능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 입학하는 그런 기준을 지금과는 완전히 달리 해야 된다. 근데 차장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달 전에 저하고 같이 논의를 할 때 보면은 지금 초등학교 들어간 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쯤 되면은 지금과 같은 서열 체계나 지금과 같은 수학능력 시험 체계는 완전히 변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등학교부터 거기에 맞는 교육으로 변화를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총장 출신이 그래도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AI와 관련된 거라든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와 온라인 이 세 체계가 제3세트를 이루어서 학교에 있는 교육이 학교 밖으로까지 이동하는 그런 체계로 움직이는 거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는 총장을 하면서 늘 이런 교육이 초중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고 총장들이 늘 고민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저도 그런 것을 지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 수준이 그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되고 세상이 그렇게 변화해 가고 있는데 교육감이 그런 수준에 따라오지 못한다면은 그 교육은 세종시가 추구하는 교육은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가 교육감이 돼서 세종교육의 수준을 그 단계까지는 올려놓고 싶다 하는 것이 제가 교육감 선거에 나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고 그것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제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주입식 교육이 무너져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AI 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AI를 도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학습에 전반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체계 방식을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것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이제 서술형까지 AI가 채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왔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시험도 이제 없어져야 되는 그런 단계로 와서 우리 학생들이 많은 독서를 통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또 서논술형 그런 시험에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 대학이라든가 사범대학의 교육 체계도 바뀌어서 선생님들이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체계로의 개편이 분명히 앞서야 되는데 이미 현장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교원들의 이 연수라든가 그런 학습 방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습의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교사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한 길에 AI가 많이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학습 체제로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뽑을 때 이제 점수에 의해서 뽑는 것보다는 그런 재능을 보고 뽑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변화가 가능하리라 보고요. 우리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것도 이제 깨져갈 것 같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각 대기업이라든가 기업에서 대학의 서열 순으로 신입사원을 뽑는 게 아니라 경력자 우선으로 뽑게 이제 변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 그 분야에서 어떤 경력을 쌓으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해 가고 있는가를 보고 이제 신입 사원들을 뽑는 그런 체제로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서열화는 점점 깨져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재능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성장을 시켜서 그것이 대학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점점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척 그것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태제대학교 현 총장이신 염재호 총장님 계십니다. 교수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교수 워크숍을 하게 되는데 패컬티들이 에듀텍에 대한 심화 콜로키움도 하고요. 액티브 러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단순하게 토론만 하는 게 액티브 러닝이 아니고요. 어떤 분들 강사로 오신 분이 이거 제대로 안 배우신 분들이 한번 강의를 하겠는데 애들한테 제일 나쁜 점수를 받았는데 이분은 어떤 거냐면은 야 니네들이 같이 문제 풀어. 그럼 그게 액티브 러닝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같이 하면 액티브 러닝이 아니고 같이 문제 풀면 액티브 러닝이 아니라
퀴즈도 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이걸 엄청나게 많은 거를 교수님들이 디자인을 해갖고 해야 돼서 저희는 교수님들의 일 중에서 연구는 제로 하나도 보지 않고 평가해서 3년마다 저희는 재계약을 하는데 70%는 디자인하는 데 씁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뭘 보여줘야 되고 어떻게 유도해야 되고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30%가 실제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하는 게 30%. 그래서 교수자는 뭐 100% 사전 제작을 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걸 갖고서 저희는 교육 혁신팀이 교육 공학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이 내용들을 리뷰를 외부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매주 보고 나서 피드백을 해서 컨설팅 리포트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전 과목에 대한 사전 품질 관리를 해서 3개월 전에 강의하기 전에 기본적인 게 만들어지면 그걸 다 리뷰를 해서 다 리바이즈를 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염재우 총장님이 저하고 이제 총장 임기는 겹치지가 않았는데요. 한국의 미네르바 대학을 운영하려고는 그런 그 철학을 가진 대학의 총장으로 현재 계시면서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늘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대학에서 총장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달라. 가령 예를 들어서 게임 디자인학과 교수면은 우리 학과에서는 게임에 미친 아이들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른 과목이 성적이 안 나와서 게임 쪽에 아주 그 흥미가 있고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의 입시 체계가 개혁이 돼서 이제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뽑게 되고 그것이 이제 현장 교육이라든가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교육이 된다면은 이제 공간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저희들 늘 얘기합니다. 우리 대학에서 이렇게 캠퍼스에 모여서 집합교육을 하는 것은 10여 년이 지나면은 없어질 것이다. 이제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과제가 부여되고 본인이 그것을 스스로 학습 계획을 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을 집합적으로도 하고 팀으로 구성돼서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현장에 모여서 그 결과를 서로 토의를 하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또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쪽으로 앞으로의 그 학교 시스템은 변화가 될 것이다. 이제 울타리 경계가 없어질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이라는 것이 공간적인 문제도 없어질 거고 학과 간의 경계도 없어질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준비를 이제 초등학교부터도 또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장들의 경험이 우리 학생들한테 미리 준비를 시켜주기에는 보다 적합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앞으로는 그런 데 준비를 미리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각 학교가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되는 시대는 지나고 이제 서서히 공동 학군제 이런 것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 캠퍼스도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변화해 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늦지 않게